예순이 넘어서도 예전처럼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이태리 타월로 힘껏 때를 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고통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운도 겪어보았고 늙어가는 몸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충분히 들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조용해지지만 몸은 오히려 더 솔직해집니다. 특히 피부는 숨기지 않습니다. 속이 마르면 겉이 먼저 갈라집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깨본 적 있습니까? 이유 없이 다리가 간지러워 손이 먼저 움직이고 긁고 나서야 아차 싶어 멈추는 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이불 위에 하얀 가루가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정강이를 내려다보면은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가늘게 금이가 있고 발 뒤꿈치는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굳어 있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사포처럼 거칠고 조금만 세게 긁어도 붉게 상처가 납니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작은 통증이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몇 해 전 이른이 훌쩍 넘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보습제를 사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르셨고 일주일에 2번은 꼭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몸에 밴 성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갈라지고 밤마다 가려움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자다가 긁어 피가 묻은 이불을 빨며 이게 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해서 모든 고통을 참고 넘기는 것은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을 위해 몸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늙어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을 방치합니다. 그건 어쩌면 가장 큰 서러움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리가 가렵고 팔이 거칠고 얼굴이 당겨서 밤에 뒤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가려움이 사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잠을 설치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괜히 서운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몸의 건조함이 결국 마음의 건조함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전 방식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가도 괜찮았습니다. 때를 세게 밀어도 금세 새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른이 넘은 몸은 다릅니다.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진 피부를 우리는 아직도 젊은 시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30분씩 앉아있고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껏 문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물기를 말끔히 닦아낸 뒤 그 위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그런데 왜 더 건조해질까요? 왜 1시간만 지나도 다시 당길까요? 나는 그 어르신의 다리를 처음 보았을 때 마치 지붕이 벗겨진 집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호해야 할 막은 이미 벗겨져 있었고 수분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구나.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든 상처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게 자신을 다루어야 합니다. 깨끗함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줌입니다. 세게 문지르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덮어주는 손길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싸우듯 씻기보다 어루만지듯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려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유행도 아니고 값비싼 비법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본 사람이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며 알게 된 작은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도 밤마다 가려움에 잠을 설치고 있다면, 혹시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나이 든 몸은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륜을 넘긴 피부는 아주 솔직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이면 더 뜨거운 물을 찾습니다. 몸이 풀리고 피로가 쉽게 내려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탕 안에서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태리 타올로 등을 밀고 다리를 밀어 하얗게 때가 나오면 이제야 좀 개운하다 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피부에게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시련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위에 남아있던 기름막을 녹여버립니다. 그 기름막은 더럽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 막이 두껍고 힘이 있어 조금 벗겨져도 금세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30분씩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남아있던 보호막마저 사라집니다. 거기에 세게 문지르면 얇은 살때까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날 밤부터 피부는 속절없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단정하고 위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보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물기를 모두 지워버린 뒤에 기름막만 덮는다면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텅 빈 그릇에 뚜껑만 덮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촉촉한 것 같다가도 1시간이 지나면 다시 당기고 또 가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깊은 문제입니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번거롭고 밤에 깨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물을 줄입니다. 그러나 일부 약은 몸속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를 먼저 지키고 피부는 뒤로 밀립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겉은 거칠어지고 속은 더 빠르게 마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겉에 바른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이 자체가 가져오는 변화가 더해집니다. 이른을 넘기면 피부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스스로 물을 붙잡아 두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게다가 새살이 올라오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한 달이면 자연스럽게 바뀌던 살결이 이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죽은 각질은 쌓이고 단단해집니다. 겉은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겉은 거칠고 속은 마른 것입니다. 나는 그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근육이 많이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다리가 가늘어졌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을 품고 있는 큰 그릇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몸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도 줄어듭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머무를 곳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피부는 늘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젊은 시절의 습관을 붙잡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 참아야 한다는 생각, 물은 적게 마셔야 한다는 생각, 그 오래된 믿음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방식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속도도 몸을 다루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주름만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속이 얼마나 마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밤마다 가려워지는 일은 단지 표면의 현상이 아닙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자꾸만 겉에서 덮으려 합니다. 크림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비싼 제품을 찾습니다. 하지만 속이 비어 있다면 아무리 덮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근육이 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논밭을 일구고 시장을 오가고 아이들을 업고 뛰어다니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내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다리가 가늘어지고 허벅지 힘이 약해집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은 그 안에는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물을 품고 있는 큰 그릇입니다. 특히 허벅지에는 몸 전체 물의 많은 부분이 머뭅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그 그릇도 작아집니다. 물을 마셔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흘러나가 버립니다. 몸은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피부입니다. 피부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장기가 아니기에 몸은 다른 것을 지키느라 피부를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거칠어지고 갈라지고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 어르신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걸으십니까?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무릎이 아파서 거의 안 걷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도 일부러 줄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고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불편이 두려움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을 아끼고 움직임을 줄이면 몸은 더 빠르게 말라갑니다. 피부의 건조함은 외로움과도 닮아 있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은 메말라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웃음도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몸도 자극이 줄어들면 기능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땀도 덜 나고 기름도 덜 나오고 새살도 천천히 돋습니다. 그저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더 자주 물을 마시고 더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고.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늙으면 돌봄을 포기하려 합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애써도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다리를 움직이면 근육은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물을 붙잡을 힘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피부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고 씹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와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2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을 재료로 삼아 다시 세워집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겉을 돌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피부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무 강하게 씻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아끼지 않고 방치하면 그 결과가 표면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더 마시고 조금 더 챙겨 먹으면 몸은 조용히 보답합니다. 나이가 들면 화려한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오늘 한 잔 더 마신 물, 오늘 10분 더 걸은 발걸음, 오늘 한 번 더 발라준 손길이 모여서 한 달 뒤에 피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부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다루는 순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씻고 말리고 바르는 방식이 아니라 물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지켜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속으로 겹겹이 덮어주는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샤워를 마친 직후의 피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모공이 열려 있고 따뜻한 김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얇게 으깬 홍시를 바르거나 집에 있는 꿀을 조금 섞어 다리나 발 뒤꿈치에 펴발라 보십시오.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얇게, 부드럽게 마치 상처난 아이를 어루만지듯 발라주면 됩니다. 홍시는 계절이 주는 선물입니다. 속에 물이 많고 부드럽습니다. 꿀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마른 살결에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을 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 다리를 내려다보십시오. 그 시간이 단순한 팩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홍시가 없다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유레아 크림을 써도 좋습니다.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먼저 발라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에 바르는데 그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남겨두십시오. 피부 위에 남아있는 그 얇은 물막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입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손에 덜어 따뜻하게 녹인 뒤 물기 남은 피부 위에 얇게 펴 발라 주십시오.
두껍게 바르면 끈적거리고 답답합니다. 콩알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짝 막을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세린이 답답하다고 말하지만 적당히 얇게 바르면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믿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됩니다. 값비싼 향도 없고 화려한 광고도 없지만 제 역할을 묵묵히 해냅니다. 나는 그 모습이 오래 사신 어르신들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가족을 지켜 온 세월처럼 말입니다. 이 세 단계를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갈라진 금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가려움이 덜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10년 넘게 쌓인 건조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함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샤워는 10분 이내로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때를 미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깨끗함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입니다.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쓰고 팔과 다리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 한 잔씩 자주 나누어 마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1시간에 한 컵이면 됩니다. 몸이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우리가 애써 붙잡은 수분이 금세 날아갑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피부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단백질을 챙겨 드십시오. 근육은 물을 붓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의 소박한 식사가 몸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숨이 약간 차는 정도면 됩니다. 다리가 움직이면 근육이 깨어나고 근육이 깨어나면 몸이 물을 붙잡을 힘도 되찾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게 밀어 없애는 방식에서 부드럽게 덮어 지키는 방식으로, 참으며 버티는 방식에서 알아차리고 돌보는 방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남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부드러워질 때 피부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바람 끝에 아주 옅은 풀 냄새가 실려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시 모여 앉아 지난날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견뎌낸 시간은 길고도 조용했지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누군가는 실패를 겪었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이야기는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썼으며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넸다. 그렇게 작은 다정함이 쌓이자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풀어졌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웃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장면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진실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실수를 할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솔직해졌다. 두려움에 대해,
기대에 대해,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차례로 털어놓으며 우리는 서로의 용기를 빌렸다. 누군가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자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강해 보이려 애쓸 때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늦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은 조용히 반짝였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일을 상상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 바쁜 하루를 보내겠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등불처럼 마음속에서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더라도 이 밤의 온기를 기억한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기로 약속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소박한 실천을 선택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기로 했다. 약속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지키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더라도 오늘의 다짐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차가웠던 손끝이 금세 따뜻해졌다. 그 온기는 말보다 분명하게 우리의 연결을 증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다. 아주 선명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느꼈다. 때로는 빛이 흐려지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조금씩 단단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힘겨운 날이 찾아오더라도 오늘처럼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결국에는 다시 웃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믿는 순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첫 차의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